작곡가 슈만, 바로 이 사람이 슈만입니다. 슈만은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바로 잡지사에서 글을 쓰던 사장님이었어요. 자기가 음악도 많이 작곡을 했지만 사람들의 좋은 음악이 있으면 막 소개해서 띄워주고 스타를 만들어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멘델스존과 슈만은 친구였습니다. 멘델스존은 1809년에 태어났다는 것도 기억이 나시죠? 바로 슈만은 그보다 한 살 어려서 슈만과 멘델스존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멘델스존은 굉장히 성공해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학교를 세우고 오케스트라도 지휘하고 거기 교장 선생님도 되고, 그 친구였던 슈만은 잡지사 사장님이 돼서 서로에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멘델스존 넌 내 친구지만 말이야 너무 뛰어난 음악가였어. 막 글도 써서 굉장히 막 뛰어졌습니다. 그리고 슈만이 무슨 곡을 작곡하면 멘델스존이 또 막 가서 지휘하고. Es ist meine Musik, Schumann, aber 둘 사이에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던 멘델스존은 슈만의 곡까지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세의 자서전 시도.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한번 보시죠. 9살에 숙제가 너무 많았다. 자기 전기에 이렇게 씁니다. 자기가 9살에 숙제가 너무 많았다. 가장 좋은 시절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자, 글과 음악을 동시에 했던 사람입니다. 음악을 작곡하기도 너무 좋아하고 연주하기도 너무 좋아했지만 나는 글을 쓰고 싶어. 그래서 일기도 많이 쓰고 그래서 자서전까지 나중에 쓰는 겁니다. 음악가가 될까? 법률가가 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음악가가 될 것이냐? 변호사가 될 것이냐? 슈만은 이 갈등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와 산문과의 투쟁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음악은 시고 법률이나 변호사 공부 같은 경우는 산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슈만은 시가 이깁니다. 음악가가 됐죠. 두 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죠. 오이제비우스, 플로레스탄. 이 사람들은 말이죠. 오이제비우스는 슈만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플로레스탄은 누구일까요? 역시 슈만 자신입니다. 자기의 이름이에요. 슈만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지만 슈만은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 이름을 계속 번갈아서 썼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또 작곡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썼어요. 슈만의 악보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정말 오이제비우스가 있다. 그리고 플로레스탄도 있다. 내성적인 자기, 그리고 외성적인 자기. 안 좋은 말로 얘기해서 정신분열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꾸 헷갈려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오이제비우스인가? 내가 플로레스탄인가?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이 사람 음악에는 이 사람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비드 동맹이라는 것도 조직을 해요. 다윗입니다. 다윗. 골리앗에 싸우는 다윗이에요. 골리앗은 누구냐?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음악 쓰는 그 옛날 음악하는 사람들. 나 이런 음악 싫어. 좀 더 새로운 음악을 개척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항상 조그맣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혼자로는 힘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과 싸우려면. 그래서 동맹을 조직해요. 동맹도 사실은 자기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겁니다. 파가닌이나 브람스나 다른 자기와 뜻이 같은 음악가들, 예술가들을 동맹을 만들어서 막 이런 걸로 소설을 써요. 자, 디크 교수라는 분이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슈만을 괴롭힙니다. 아주 못되게 굴어요. 정말 못살게 구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아실 겁니다. 슈만이 드디어 피아니스트를 위한 3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혹독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말이죠. 하루에 몇 시간 엄청나게 연습하고요. 심지어는 피아노 해보신 분들 여기 아마 피아노 학원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손가락이 몇 번째 손가락입니까? 새끼손가락? 아니에요.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 잘 보십시오.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뻗쳐보세요. 손 뻗쳐서 네 번째 손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 손가락만. 가장 올라가지 않는 손가락도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슈만은 말이죠.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잘 안 올라가니까 여기다가 줄을 달아서 위에다 무슨 뭐 어디다 걸어갖고 모래주머니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 손가락이 올라가게.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손을 다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나중에 손가락이 부러질지 몰라요. 슈만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나중에. Soll ich das denn machen? 그런데 선생님 딸이 있었어요. 선생님 딸이 너무 예뻐서 연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1살짜리 클라라 비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눈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예뻤어요. 아베그 변주곡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아베그, 도대체 뭘까요? 아베그. 자기가 만든 말이에요. 아무 뜻 없어요. 만든 말이에요. 아베그. 음계예요, 음계. 그래서 A는 라, B는 독일어로 C 플랫, E는 미, G는 솔. 맞습니다. 이 몇 개의 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음들을 피아노로 치면 어떤 음이 들릴까요? 이거 제가 쳐봤어요. 들려드릴게요. 슈만은 이런 글자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마 아모르. 로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 글은 거꾸로 읽어도 똑같아요. 그죠? 뒤집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슈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단어에. 그런데 어렸을 때만 이런 장난은 모르겠는데 평생 동안 이런 장난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른답지 못하다.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나중에 이렇게도 오해를 받아요. 자, 모자를 벗어라. 천재다. 이것은 슈만이 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봤어요. 우와, 저 사람은 정말 천재 같아. 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쇼팽입니다. 쇼팽을 슈만이 알아보고 잡지에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쇼팽이 굉장히 떴습니다. 자, 이 시기에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정말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자기는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울증이 시작이 돼요. 5층에서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자기가 5층에서 우울증이 막 심해지면 뛰어내려서 자살할까봐 2층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병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굉장히 몸을 조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정신병원 가서 죽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드디어 이 사람이 신음악 15라는 잡지를 발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0년 전에 나온 슈만이 직접 참가한 잡지가 지금도 나올 것 같습니까? 2007년도 1월 옵니다. 신음악 15예요. 이 잡지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슈만이 만든 잡지다라는 말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1834년 슈만이 창간했다. 카니발이라는 축제 음악을 만듭니다. 당시에 그 숙제라는 여러 개의 곡이에요. 자, 이 클라라 비크 교수의 딸이었죠. 그 눈 크고 이쁜 애. 레슨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던 애와 드디어 슈만의 진짜 러브 스토리가 탄생합니다. 장인어른이 반대했어요. 장인어른이 누굽니까?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그 비크 교수.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사실 클라라 비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11살 때 이미 순회 연주를 하고 다닐 정도로 똑똑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아노를 쳤어요. 자식을 그렇게 키워놨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아니스트로 키우려고 자기가 엄청 자기 딸을 훈련을 시켜놨는데 왼 손가락이 부러진 피아니스트가 와서 자기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는 음악가가 제대로 돈을 벌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뭐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안 돼. 너 내 딸은 절대 못 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싸워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막 법으로 소송도 걸어요. 자, 이때쯤에 곡을 하나 씁니다. 어린이의 정경.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유명한 프로이메라이라는 꿈이라는 곡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곡을 좋아하고 있고 첼로도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는 학원 가면 꼭 배우는 그런 곡입니다. 둘은 클라라가 11살, 슈만이 20살 때 처음 만나는데요. 음악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어 비크 선생에게서 피아노를 배우게 된 슈만은 평생을 함께할 음악뿐 아니라 자신의 반쪽인 클라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클라라가 비크 선생의 딸이었던 거죠. 첫눈에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데 9살 차이쯤 문제 아니었겠죠? Mein Opus 1. 사랑은 피아노 선율을 타고 라라라. 5년 동안 함께 피아노를 치면서 그들의 사랑도 무럭무럭 자라고 정말 한 쌍의 원앙처럼 아름다운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Danke.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한 연습으로 손가락을 다쳐 장래가 불투명한 슈만에게 자신의 딸을 보내기 싫었던 비크 때문이었죠. Sie Viertelfaust. Sie liebten mich einst. Sie lieben Clara. Unser Bund müsste nach ihrem Herzen sein. Meinem Herzen. Wie sie immer reden. 비크는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무려 4년 동안이나 클라라를 멀리 유학 보냈지만 Er will Sie unbedingt sprechen. Er käme aus Leipzig. Sie kennen den Herrn? Weiß Ihr Vater? Aber natürlich, Robert Schumann ist ein guter Freund. 둘의 사랑은 초강력 접착제처럼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는데요. Das Passionierteste, was ich je geschrieben habe. Ein einziger Herzensschrei nach dir. 드디어 결혼을 위해서 법정 소송을 받습니다. 장인어른은 막았습니다. 넌 절대 내 딸 못 줘. 내가 이길 거야, 법에서. 원인이 이렇습니다. 슈만은 술주정뱅이다. 너무 자주 술 마신다. 그리고 이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그 정신분열 아니냐. 이거는 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소송이. 당연히 슈만이 이겼죠. 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슈만이 이겼어요.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혼합니다. 결혼식 전날 밤 슈만은 클라라에게 마음의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클라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은 가곡집 미르테의 꽃입니다. 이 6년간의 결혼 스토리는 대단해요. 사실 이 비크 교수가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너 앞으로 21살이 될 때까지 너 유산도 못 줘. 돈 한 푼 못 줘. 결혼해봐 어디 한번. 막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 소송을 6년간 끌었기 때문에 딱 그 나이가 돼서 21살이 됐어요. 결국은 유산까지 받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슈만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러브 스토리였지만 이 행복했던 러브 스토리는 그 순간 거의 끝이 납니다. 자, 슈만은 말이죠. 사실 이거 하나만 알아둬도 돼요. 가곡의 해, 교향곡의 해, 신뢰하게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만 인생에서는. 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막 열심히 작곡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6년 동안 이 사람은 거의 작곡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시기에 남긴 곡은 거의 없어요. 그 여자 좋아해갖고 그 여자 어떻게 얻어보려고 계속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작곡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슈베르트의 그 마지막 교향곡, 그 9번 그 교향곡 딱 보면서 야, 이렇게 위대한 곡을 쓰다니 나도 인간 승리를 해서 결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가가 그런 거 본받고 곡을 써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결혼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이제부터는 정말 본물 터지듯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1840년, 1841년, 1842년 동안에 이 사람의 거의 모든 작품이 다 나와요. 자, 엄청난 가곡집들이 나옵니다. 리더 크라이스, 신의 사랑, 여자의 사랑과 생애, 다 이 여자를 위한 곡이에요. 여러분, 맨 위에 써있는 리더 크라이스는 왜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안 했을까요? 별 얘기 아니에요. 가곡집이란 얘기예요, 가곡집. 이 시기에 쓰여진 곡들은 그래서 전부 다 사랑 노래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 유명한 노래가 있죠. 두 사람의 척한병. 아마 바이올린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이 곡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연주하기도 굉장히 쉬워서 연주를 많이 해요. 또 피아노 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이 곡을 많이 연주하고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죠. 또 특히나 이 곡의 마지막 부분에는 프랑스 국가가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슈만이 프랑스 국가를 작곡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원래 있던 프랑스 국가를 쓴 거예요. 그 뒷부분에다 넣었어요. 실내악곡의 해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실내악의 해입니다. 실내악. 대오케스트라는 사실 집안에서 못하잖아요. 실내악. 저희처럼 4명이 연주하거나 5명 혹은 8명까지도 우리는 거의 실내악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연주하는 것도 실내악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독주라고 솔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베토벤 후기연합사준주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음악가들에게 베토벤 후기연합사준주는 성경과 같아요. 내가 베토벤 후기연합사준주를 모르고 어떻게 작곡을 해? 실내악을 써야겠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공부한 다음 3개의 현악사준주를 씁니다. 이 시기에 현악사준주가 아니라 피아노 5중주를 작곡합니다. 저희 4명의 바로 뒤에 이 자리에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피아노 5중주입니다. 이 곡은 굉장히 히트를 쳐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게 왜냐하면 거의 세계 최초의 피아노 5중주. 이 사람이 이런 편성을 써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편성을 작곡하기 시작해요. 최초로 성공한 피아노 5중주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놓여요. 피아노 5중주를 했더니 글쎄 좀 마음에 뭔가 안 맞아. 조금 조정을 해야겠는 걸 해서 바이올린 한 대를 빼버립니다. 이번에 피아노 4중주가 나와요. 자, 계속 활동을 하지만 부인의 성공에 못 미치게 됩니다. 부인은 이미 너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 있고 그러나 자기가 쓴 작품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결국은 계속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이렇게 좀 빌붙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또 순수하게 작곡합니다. 이 곡은 즐거운 농부라는 곡입니다. 나이 들어서 쓴 곡입니다. 이런 간단한 곡. 첼로 협주곡. 손가락이 부러져서 시작한 첼로기다. 오른손 넷째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에 피아노를 더 이상 못 치고 첼로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명곡 첼로 협주곡도 남겼습니다. 이때쯤에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명이 요하임이라는 사람이 슈만 이곡에 이 브람스라는 친구가 있네. 정말 재능 있는 친구야. 만나봐라. 지금 드시는 곡은 브람스의 유명한 헝가리 곡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브람스입니다. 자, 브람스를 또 한 번 잡지에 호평합니다. 그래서 슈만이 띄워주는 천재들은 2명, 브람스와 쇼팽입니다. 그 사람들의 전부 다 슈만은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젊은 브람스가 클라라 슈만을 좋아해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클라라 슈만을 평생 동안 사랑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둘이서 사랑만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소심해갖고. 많이 죽을 때가 되자 이제 환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억도 안 나요.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방금 본 사람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머릿속에서는 오이제도 있을까 했다가 플로레스탄 했다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가 라인강에 뛰어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뛰어든 거예요. 자살하려고 뛰어든 게 자살하고 뛰어들었는지 그냥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뛰어들었는지 어쨌든 빠지자마자 다시 헤엄쳐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구해줬어요. 구해주고 나서 이 사람 자기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나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나를 좀 살려달라. 내 병을 고쳐달라.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도 막 무슨 멜로디를 받아요, 이 사람. 막 천사로부터 멜로디가 나와요. 와, 나에게 이런 영감을 주시다니. 그래서 막 작곡을 해요. 지금 들어보십시오. 진짜 천상하시는 멜로디 같은 음악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미 썼던 멜로디예요. 정신병에 걸려갖고 자기가 옛날에 작곡했던 곡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쓰러운 얘기들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브람스가 그 멜로디를 받아서 다시 또 작곡을 하고 그랬습니다. 2년 만에 클라라가 면회가 왔습니다. 도대체 클라라 슈만은 2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망합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 죽죠. 정신병원에서. 클라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살이 어려요. 그 후로 40년을 더 살다 죽습니다. 할머니가 될 때까지 브람스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브람스의 음악을 지지하고 남편의 음악을 계속 광고를 합니다. 내 남편 슈만의 음악은 정말 대단한 음악이다. 그래서 남편이 남긴 모든 악보를 편집을 합니다. 편집이란 그 악보를 정리를 해서 출판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슈만의 피아노 악보를 사시게 되면 맨 앞에 에디티드 바이 클라라 슈만이라는 말을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의 곡을 출판시킨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 훌륭한 여성은 집회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젊었을 때 슈만과 함께 음악 생활을 하고 함께 동반의 길을 걸었던 클라라 슈만입니다.